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의 첫 번째 단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단원은 지수인데요. 지수는 크게 두 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제곱근과 그 다음 지수의 확장인데요.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거기로부터 스타트가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교재 8페이지입니다.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인데요. 일단 거듭제곱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수 a를 우리가 n번 곱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a의 n 제곱이라고 쓰고 얘를 a를 n번 곱했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때 요 a를 밑이라고 하고 요 n을 거듭제곱 지수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수에 관련해서 몇 가지의 규칙이 있더라 해서 나온 것이 지수법칙인데요. 자, 참고로 우리 이건 알죠. A를 n번 더했다. A를 n번 더한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그렇죠. AN이라고 하는 거죠. 즉 A 곱하기 N, A에다가 N을 곱한다는 얘기는 A를 N번 거듭해서 더하겠다라는 거고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A를 거듭해서 N번 곱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A N제곱과 A N은 다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수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규칙들, 그 법칙을 알아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예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즉, 밑이 같으면 그 지수끼리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는 거죠. 즉, 지수가 덧셈되어 있다는 것은 밑이 거듭해서 곱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A의 2x라는 것은 A의 x 더하기 x이기 때문에 A의 x제곱 곱하기 A x제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덧셈되어 있으면 밑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밑은 거듭해서 곱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A의 m제곱의 n제곱. 얘는 지수가 또 거듭해서 곱해져 있는 거예요. 지수가 거듭해서 곱해져 있으면 요 m과 n을 서로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써먹게 되는 거고 이 의미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방금 선생님이 a의 2x를 a의 x 더하기 x니까 a의 x제곱 곱하기 ax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 두 번째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2x는 a의 x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얘는 a의 제곱의 x제곱과 똑같아요. 즉 a의 x제곱을 두 번 거듭해서 곱한 것도 되고 a의 제곱을 x번 거듭해서 곱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썼던 건 뭐죠? 그렇죠. 요 의미죠. a의 x제곱을 두 번 거듭해서 곱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리고 얘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n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m과 n은 서로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a의 n제곱의 m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지수가 거듭해서 곱해져 있으면 요 둘을 서로 뭐 해도 된다? 자리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지금 n과 n을 뭐라고 했죠? 자연수라고 했죠? 자, 두 번째 단원에서 지수의 확장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지수 법칙은 밑이 양수일 때는 mn이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막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지수 법칙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밑이 양수일 때는. 근데 밑이 음수이면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아주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거고, 현재 중학교 2학년 때는 A, B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알고 있는 수이고, 지수 MN이 자연수일 때 이런 걸 배웠었는데,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수는 자연수가 굳이 아니어도 된다. 다만 밑은 뭐가 되면 된다? 양수이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는 건데,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수의 분배라고 해요. 근데 이 지수의 분배는 결국 2번에서 확장된 거예요. 해서 3번은 굳이 따로 아는 것보다 2번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에 대해서도 이 지수는 분자에도 분배하고 분모에도 분배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 2번의 확장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밑이 같은 지수의 나눗셈인데요. 이 나눗셈에 있어서는 우리는 통상 이걸 하잖아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얘는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수니까 서로 같은 것들은 약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분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냥 일반 수로 하면, 예를 들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얘는 A의 3제곱 A의 5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5제곱은 A의 3제곱 A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약분해서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2라는 지수는 앞에 있는 5라는 지수와 3이라는 지수에 의해서 둘을 빼면 나오는 숫자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A의 5제곱분 A의 3제곱이니까 A의 3제곱 A의 제곱에 A의 3제곱 약분시키면 A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라는 숫자도 결국 3과 5의 차에서 나왔으니까 혹시나 5가 더 크면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빼되 분모로 쓰라는 거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 대해서는 그냥 m과 n이 누가 더 크든 간에 그냥 앞에 있는 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라. 근데 혹 n이 더 커서 요것이 음수이면, 얘가 음수이면 얘를 분모로 보내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다시 수를 가지고 또 다시 보여주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그냥 3에서 5를 빼서 마이너스 2라고 쓰라는 거죠. 그런데 요 마이너스 2 음수 지수가 나오면 얘를 A 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뒤에 와서 배우겠지만 지수가 음수인 것은 밑이 역수로 바뀌어요. 자, 다시 지수가 음수이면 밑이 뭘로 바뀐다? 역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A분의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분의 A가 돼요. 지수가 음수이면 밑은 뒤집어라, 역수 만들어라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요 1번 지수 법칙하고 2번 지수 법칙하고 3번 지수 법칙, 3번 지수 법칙 요 세 개의 지수 법칙을 우리는 완전히 숙달하면 돼요. 그리고 이 지수가 끝나는 요 마지막 단원까지도 요 세 개의 지수 법칙을 우리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현재 이것은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면 막 지수가 밑이 여러 개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 복잡하더라도 이 지수 법칙 세 개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문제는 다 풀려요. 자,
밑에 써 있네요. 거듭제곱 중학교에서 공부하였듯이 우리 이미 충분히 중학교 때 했던 거다. 자, 자연수일대의 지수법칙에서 혼동하지 말아라. 뭐 덧셈인데 지수를 막 더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범할 리 없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너무 간단하니까. 자, 얘는 지수가 같은 것이 x에 대해서는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는 한 개가 있으니까 3제곱일 거고 y는 한 개, 세 개 있으니까 4제곱이겠죠? 자, 얘는 x가 6제곱, y는 3제곱이 될 거고 얘는 y가 6제곱, x가 3제곱 되겠네요. 자, 얘는 x가 어떻게 돼요? 1제곱 나누기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죠. y는 2제곱, 1제곱이니까 1제곱이겠죠? 그런데 얘 음수지수니까 역수취해서 x제곱분의 y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음수지수는 밑을 역수로 만들어라. 음수지수는 밑을 역수화시켜라.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거듭제곱이 있는데요. 자, 거듭제곱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있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나왔다. a는 음수가 안 돼야겠죠? 자, 얘를 만족하는 x를 우리는 뭐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했었죠. 근데 이 앞에 뭐가 빠졌냐면 2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a의 2제곱근이라고 빠졌어요. 숫자 2겠죠. 숫자 2. a의 2제곱근. 그리고 그 x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썼단 말이죠. 자, 이제는 거듭제곱근인데 n제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써 있듯이 어떤 것을 n제곱에서 a가 나왔다. 요 등식을 만족하는 x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요 등식은 우리는 n차 방정식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자, n차 방정식의 x 값이니까 당연히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런데 요 꼴은 n차 방정식의 기본 꼴이니까 n제곱에서 a가 나오니까 얘를 n제곱근이라고 하자 이거죠. 자, 2차 방정식에는 근이 몇 개 있죠? 그게 실수든 허수든 근이 기본적으로 2개 있는 거죠. 그 2개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만 또 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2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근이라고 하면서 얘를 서로 같은 2개의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n제곱근 있죠? 요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전체 몇 개가 나오냐면 n개가 나와요. 요 n개 중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은 a의 거듭제곱근, 즉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자,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다. 근데 그 n개 중에는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고 물론 중근도 있겠죠. 자, 다시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거듭해서 곱했더니 a의 n제곱을 했더니 어떤 수 a가 나왔다. 요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요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특별히 실수인 것에 대해서만 다 끄집어내면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벌어지는데요.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다시 A의 n제곱근은 몇 개 있다? n개가 있다. 그 n개 중에서 실수인 것. 걔는 뭐든 간에 2개가 있다. 하나 있다. 없다. 하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있지만 여하튼 2개, 하나, 없다, 하나. 통틀어는 뭐죠? 하나도 없던지, 하나 있던지, 2개 있던지. 다시 하나도 없던지, 하나 있던지, 2개 있던지. n제곱근은 n 몇 개 있다. 그 근이 n개 있다. 그 n개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도 없던지, 하나 있던지 2개밖에 없을 거다 이거예요. 선생님 3개 이상은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봅시다. 자, n이 짝수인 경우, n이 짝수인 거, n이 짝수인 거. 자, a의 4제곱이 16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16의 4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n 짝수 됐죠? 자, a가 양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 값들을 가만히 보면 실수인 것만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뭐죠?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죠. 그죠? 2의 4제곱도 16고 마이너스 2의 4제곱도 16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하고 마이너스 2다 이거죠. 선생님, 우리가 찾지 못하는 실수가 또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허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나머지 2개는 허수예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나머지 2개는 허수예요. 선생님, 진짜 허수 중에 4제곱에서 16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네, 있어요. 2i, 마이너스 2i. 2i 4제곱 해봐요. 16 나오죠. 그러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x의 4제곱에서 0 나왔다. 이것은 실수 하나밖에 없어요. 허거는요? 없어요. 허수 중에서 4제곱에서 0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a가 0이 되잖아요? 예? 즉 x의 n제곱 이꼴 a에서 이 a가 0이면 n제곱근 자체가 한 개예요. 실수든 허수 다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0이다 이거죠. 그 다음 a가 음수이면 n제곱에서 마이너스 16 나온다. 아니 4제곱에서 4제곱에서 마이너스 16 나온다. 죽었다 깨어나도 실수에는 없어요. 선생님 허수에는 있어요? 허수에는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나도 몰라요. 근데 있어요. 허수에는. 선생님 모르는 거 있어요.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짝수제곱근에서 요 A가 16처럼 양수이면 실수는 2개 있고 0이면 그냥 실수 하나 있고 음수이면 실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의 4제곱근은 몇 개? 4개. 그중 실수는 2개. 이거의 4제곱근은 몇 개? 4개. 그중 실수는 0 1개. 근데 그 4개가 다 중근. 4중근. 자, 요거의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몇 개? 4개. 그 중에 실수는 없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네. 자, 그 다음 이제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요것이 홀수잖아요. 요것이 홀수이면 이건 너무 쉬워요. x의 세제곱이 8 나왔다.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 나왔다. x의 세제곱이 0 나왔다. 얘 만족하는 x 2, 얘 만족하는 x 마이너스 2, 얘 만족하는 x 0. 선생님 8의 세제곱근은 3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2개는 허수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3개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실수는 얘밖에 없어요. 선생님 0의 세제곱근 3개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중근이에요. 다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그 n이 홀수이면 그 홀수계가 나오는데 그중 실수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헷갈릴 일이 없죠. 무조건 하나니까.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표를. 밑에 표를 보면 얘가 얘를 보지 말고 x의 n제곱 이꼴 a에서 얘가 짝수일 때 양수이면 2개, 양수이면 2개, 0이면 1개, 음수이면 빵개. n이 홀수잖아요? 무조건 1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짝수다. 짝수이면 요 a 값이 양수일 땐 2개, 0일 땐 1개, 음수일 때 빵개. n이 홀수이면 양수이면 1개, 0이면 1개, 음수이면 1개, 무조건 1개.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요 그래프를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를 보면 자, 뭐냐면 x의 n제곱, y는 x의 n제곱인데 요 n이 짝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마치 포물선, 아이고, 마치 포물선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놓고 요 오른쪽 A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x에 또 씁니다. x의 n제곱 이꼴 a 있지. 요거의 실근 개수는 y의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근이라는 개수는. 그래서 y의 n제곱의 그래프하고 y 꼴 a의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y 꼴 a가 양수인 걸 딱 긋잖아요. 양수인 걸 그리면 이렇게 두 개 나오고 0인 걸 그으면 하나밖에 없고 음수인 걸 그으면 없다는 거예요. 교점이. 그래서 양수이면 두 개 나오고 0이면 한 개 나오고 음수이면 없다라는 거죠. 홀수인 경우 x n제곱 홀수잖아요. 홀수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양수일 때나 0일 때나 음수일 때나 교점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홀수 제곱일 때는 무조건 교점이 한 개 나오니까 실수가 하나인 거고 짝수 제곱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양팔을 벌리고 있어서 양수이면 두 개, 0이면 한 개, 음수이면 없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이것이 실근의 개수인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실근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실근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표현이 이제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잠시 이것 좀 지울게요.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즉, x의 n제곱이 a다. 얘를 만족하는 x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 그중 실수를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했냐면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n제곱근 a 또는 n제곱근 루트 a 그렇게 여기 써있듯이 n제곱근 a 오케이? 자,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n제곱근 a 우리 중3 때 얘를 어떻게 읽었어요? 루트 a 근호 a 제곱근 a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n이 있으면 n제곱근 루트 a 또는 n제곱근 근호 a 또는 n제곱근 a 그렇게 읽더라 이거죠. 선생님은 n제곱근 루트 a라고 읽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실수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n제곱근 루트 0은 0인 거고 물론 얘는 이렇게요.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6 얘는 실수가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쓰긴 썼지만 얘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마치 루트 마이너스 7 이거 실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홀수 제곱일 때는 다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왜 자꾸 정리하냐? 아, 헷갈리니까요. nx n제곱 이꼴 a 얘를 만족하는 x를 뭐라고 한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 x 값은 몇 개 있다? n개가 있다. 그 중에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자?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하자. 앞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쓸 수 있다. 왜? 실수니까. 부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실근의 개수. 실수의 개수는 n값과 a의 부호, n의 홀짝선과 a의 양음수에 따라서 실수의 개수는 달라진다. 요 n이 홀수이면 무조건 한 개 있고 n이 짝수일 때는 양수면 두 개, 0이면 한 개, 음수이면 빵 개.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주의사항이 있네요. a의 n제곱과 n제곱근 a를 혼동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a의 n제곱이란 건 뭐예요? 방금 여기 써 있잖아요. 방금 a의 n제곱 여기 써 있죠. 즉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x를 n제곱 했더니 a가 나왔다. 이 x값이 뭐니? 라는 걸 물어본 거고요. n제곱 a는 n제곱근 a는 n제곱근 a를 얘를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를 보면요. 진리집합상에 이러한 포함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a n제곱근 얘는 n개 있는 거예요. n개. n제곱근 a. 그건 딱 그 숫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여기 예를 들었네요. 예를 들어 세제곱근 2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의 세제곱근은 2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세제곱했던 2가 나왔어. 그 x값은 뭐뭐니? 이거 말고 두 개의 수가 더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리가 바뀐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a의 n제곱은 n제곱 했더니 a가 나왔다. n제곱근 a는 n제곱근 루트 a를 얘기하더라 이거죠. 이해가셨죠? 자, 밑에 봅시다. 밑에 다음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16의 내제곱근 뭐죠? 내제곱에서 16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얘기죠. 즉 16의 내제곱근은 어떤 수를 내제곱했더니 16이 나왔대. 그 중에서 실수는 뭐뭐 있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7 나왔대. 예? 그중 실수는 뭐니? 요즘 실수를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거죠. 오케이? 얘를 그냥 무작정 쓰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16. 얘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7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요. 확장이에요. 아까 지수법칙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수법칙이 똑같은 건데, 자,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 밑에 설명에 막 복잡하게 막 써 있어요.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읽어보고, 그렇구나라고만 내가 이해만 하면 돼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실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시다.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얘기할 건지.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이게 뭐죠, 이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죠? n제곱에서 a가 나왔다. 이 중에서 실수를 n제곱근 루트 a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잖아요. 싹 대입해 보세요.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은 a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린 얘를 a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그대로 넣어봐요. x의 x가 아니고요. a의 x제곱. 얘를 지금 뭐라고 썼어요? 얘를 a x제곱으로 했으니까요. 요놈의 n제곱은 a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 곱하기 n이죠. 얘가 지금 a가 나왔대잖아요. a라는 것은 a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예요. x 곱하기 n이 1 나왔으니까 결국 x라는 것은 뭐죠? n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a의 n분의 2라고 똑같구나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지수의 확장 단계예요. 지수를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방금 앞 페이지 잠깐 볼까요? 8페이지 나왔던 이 지수 있잖아요. 이때 지수는 뭐였어요? 자연수였어요. 자연수. 그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자연수, n이 자연수였는데 왜냐면 n이 짝수냐 홀수냐 그랬었으니까요. 지금요. n이 자연수였는데 갑자기 n분의 1 쓰면 자연수분의 1은 뭐예요? 이건 분수잖아요. 분수. 그래서 지수를 선생님이 그냥 나도 모르게 유리수로 확장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은 뒤에 나올 거고. 자, a의 n제곱근, 거듭제곱근, n제곱근 a는 요 n제곱근 요 n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해버리라 이거죠.
무조건. 그러면 다 된다. 보여줄게요. 1번 보세요. 1번. 자, 얘 표현합니다. A의 n분의 1이겠죠? 그 중에 n제곱이잖아요. 얘가 A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얘하고 얘를 서로 뭐 하는 거죠? 곱하는 거잖아요. 자, 지수 법칙이 세 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지수의 합, 두 번째 지수의 곱, 세 번째 지수의 차. 자, 다시 지수의 합, 지수의 곱, 지수의 차. 지수의 합, 곱, 차예요. 지수의 합, 지수의 곱, 지수의 차입니다. 요 세 가지예요. 얘 지수의 곱이잖아요. 뭐 나오죠? A 나오죠. n분의 1과 n 곱하면 a잖아요. 그러니까 a예요. 자, 이건 뭐죠? 얘는 그냥 바로 얘는 a의 2번이라고 쓸게요. a의 n분의 1제곱. n분의 1 곱하기 얘는 뭐죠? b의 n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a, b의 n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수의 분배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4번. 4번 n제곱근 루트 a, a의 n분의 1제곱. 요 전체의 몇 제곱? m제곱. 그럼 얘는 a의 n분의 m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a의 m제곱의 n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제곱. 아, n제곱분 루트 a의 m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죠? 자, 여기는 m이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그 원리가 다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 거듭제곱 있잖아요. 다 분수지수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분수지수로 바꿔서 하면 돼요. 얘도 한번 볼까요? 여기다 쓸게요. 얘는 A에 자,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화면이 자꾸 자, 얘는 A에 n분의 1제곱이죠. 그 겉에 n분의 1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A의 지수의 곱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mn제곱분 루트 a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6번 여기다 써볼게요. 6번. 자, 얘는 a의 거듭제곱권이 분모로 가니까 np제곱분에 안에 있는 mp제곱이죠. 근데 pp 약분되니까 a의 n분의 m이죠. 얘는 n제곱분 루트 a의 m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거듭제곱이세.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얘는 지수를 다 뭐로 생각하라? 분수로 생각하라 이거죠. 분수. 그러면 된다. 오케이? 볼게요, 이거. 예. 3이죠, 3. 3에 4분의 1 제곱에 4제곱이니까 둘이 곱해서 3 나오겠죠? 자, 얘는 2에 3분의 1 곱하기 4에 3분의 1. 그럼 2, 4, 8이잖아요. 8에 3분의 1제곱이죠? 8의 3분의 1? 8은 2의 세제곱이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2의 세제곱에 3분의 1이죠? 다시 곱하니까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자, 얘 6의 4분의 1제곱, 24의 4분의 1제곱. 그러면 6분의 24의 4분의 1제곱. 6분의 24가 얼마죠? 4죠.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놈의 4분의 1제곱.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얘 3의 5분의 1제곱에 10제곱 3에 곱하니까 2제곱이죠? 그러니까 9 나오네요. 자, 얘 0.008 1000분의 8 요거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625 625에 루트 있으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겉에 또 있죠? 2분의 1인 거죠. 그죠? 자, 1000이라는 것은 10의 세제곱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그놈의 3분의 1제곱 625는 25의 제곱
5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결국 10분의 2, 5분의 1 나오고요. 얘는 3 나오겠, 얘는 5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분해서 1 나온다 이거죠. 자, 얘는 3에 6분의 1제곱에 3제곱, 6분의 3제곱 곱하기 9에 4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3에 이건 약분시키면 2분의 1제곱이죠. 여러분들 9는 뭐죠?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3의 2분의 1 곱하기 3의 또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 둘이 더하니까 3의 1제곱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화면이 자꾸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3이 나오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잠시 멈추시고 일일이 한번 꼼꼼히 보세요. 오케이? 네. 이제 11페이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1과 1이다. 이거네요. 1의 4제곱근, 우린 이거 생각하면 돼요. 1의 4제곱이니까 어떤 수를 4제곱해서 1이 나왔다. 얘를 만족하는 것은 1의 4제곱근이다.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기억번 참. 자, 8의 세제곱근, 그럼 얘는 뭐죠? x 세제곱 했더니 8 나왔다 이거죠. 그죠? 이것은 2뿐이다? 아니죠. 이거의 x는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 중에 실수인 것이 2뿐인 거죠. 얘는 틀렸다는 거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x의 세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되었다. 그 x값 중 실수인 것은 이 실수인 거의 개수는 한 개다. 맞죠? 홀수 제곱이니까 무조건 한 개인 거죠. 실수는. 맞습니다. 세제곱근 27 이거 뭐죠? 3제곱근 27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그냥 얼마죠? 그냥 3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닌 거죠.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습니다. 자, 밑에 필수 공략 다시 한번 볼까요? 필수 공략. 자, 요 식에서 n값과 a값의 부호에 따라서 n의 홀짝성과 a의 부호에 의해서 실수인 거의 개수, 그거의 개수가 실수가 지워지면 안 되네요. 네? 실수인 거의 개수가 이렇게 2개 있다, 1개 있다, 0개다, 1개다 라는 거죠.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 어떻게 생각하자? 아, 짝수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 예? 양수이면 2개, 0이면 1개, 음수이면 1개. 양수든 0이든 음수이든 무조건 교점이 1개더라.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계산은 그렇게 난해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 거. 자, 여기 뭐 거듭제곱근이 필수 그냥 써 있는데 하나 쓸게요. 밑이 자연수 또는 정수예요. 이면 네? 자연수이면 뭐 한다? 소인수분해한다. 그게 가장 계산하기가 수월해요. 밑이 자연수이면 소인수분해합니다. 그래놓고 열심히 지수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제곱근은 뭘로 쓴다? 분수로 쓰라 이거죠. 자, 한번 볼게요. 공간 선생님 위에서부터 쓸게요. 위에서부터. 1번. 64는 2의 몇 제곱이죠? 2의 6제곱. 얘는 2의 6제곱이에요. 2의 6제곱. 요 겉에 루트 있죠? 그럼 얘는 2분의 1제곱이네요. 그 겉에 또 뭐 있죠? 3제곱근이 있으니까 또 3분의 1제곱이에요. 곱하기 81은 3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거기에 루트 있네? 2분의 1제곱이네요.
그 겉에 또 루트 있죠. 또 2분의 1이죠. 나누기 216은 6의 세제곱이죠. 그죠? 216은 6의 세제곱 맞죠? 66에 36, 거기다 6 곱하니까 66에 36, 36 맞죠? 216의 세제곱. 6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거의 3제곱권 3분의 1제곱이죠. 자, 얘를 풉니다. 자,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6분의 1이니까 이 세 개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얘하고 얘를 곱하면 당연히 뭐 나오죠? 1 나오죠? 2입니다. 또 얘하고 얘 곱해도 1 나오죠? 3입니다. 이 지수 이렇게 분배하면 뭐 나오죠? 2 곱하기 3이죠. 1이에요, 그냥.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일단 쓸게요. 243. 243은 3의 5제곱? 맞죠? 3의 5제곱, 그 겉에 5분의 1제곱. 곱하기. 48. 48은 16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2의 4제곱. 그놈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36은 49, 36. 49, 36, 2의 제곱, 3의 제곱. 그놈의 2분의 1, 3분의 1. 여기 2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이잖아요. 6분의 1제곱. 이렇게 바로 쓸게요. 그러면 얘는 둘이 곱하니까 3. 요렇게 갔더니 3의 3분의 1. 요렇게 갔더니 2의 3분의 4제곱. 나누기. 얘는 2의 2 곱하기 6분의 1, 3분의 1. 괄호 칠게요. 그 다음 얘는 3의 2 곱하기 6분의 1, 3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됐네요. 자, 보세요. 2의 3분의 1, 3의 3분의 1 나누기 3의 3분의 1이니까 얘하고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남는 것이 얼마? 3. 2의 3분의 4 빼기 2의 3분의 1이죠.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3, 그러니까 2 나오죠. 그래서 얘는 6이다. 이거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이 해설처럼 연습하면 안 돼요. 자, 얘 봅시다. 먼저 요 A. 자꾸 흔들리네요. 요 A 입장에서는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아, 2분의 1이네요. 그 다음 A. 요 A 입장에서는요. 요 A 입장에서는 3분의 1이 있고요. 자, 자꾸 화면이 왜 그런지 모르네요.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 여기 2분의 1이 있죠. 그죠? 3분의 1과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6분의 1이겠죠? 그 다음 또 A. 얘는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다 곱하면 24분의 1인가요? 그죠?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자꾸 흔들려가지고. 이것이 안 그랬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에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하고 24분의 1은 다 통분할 수 있죠. 뭘로 통분해요? 24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2 더하기 얘는 4 더하기 1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A의 24분의 17인가요? 맞나요? 아, 이거 24분의 1이 아니죠. 네. 아이고, 이런 실수를 다시 좀 지우겠습니다.
화면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선생님 집중이 잘 안 돼. 선생님 집중하니 여러분들 집중 안 되겠죠? 다시 요 A를 보세요. 요 A는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12분의 1이죠. 12분의 1. 네네. 그래서 얘는 12로 통분하면 얘가 6이고요. 그 다음 얘가 2가 되고 얘 1이니까 얘는 A의 12분의 9인가요? 약분하면 A의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4제곱근 A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얘 보겠습니다. 얘는 요 A 딱 쓰고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얘는 3분의 1, 2분의 1, 6분의 1 나누기 빼기 5분의 1, 2분의 1, 10분의 1 곱하기 더하기죠. 5분의 1, 3분의 1, 15분의 1 빼기 분모니까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빼기 3분의 1, 5분의 1, 15분의 1이죠. 밑이 다 A니까 그냥 지수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6분의 1 날라가고 10분의 1도 날라가고 15분의 1도 날라가네요. 그러면 A에 다 나니까 A의 0제곱이잖아. A에 다 사라지니까 0제곱. 그러니까 얘는 1인 거죠. 네? A의 0제곱이 왜 1일까요? A의 0제곱이 왜 1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m과 n이 같으면 얘는 A의 0제곱이거든요. 근데 또 m과 n이 같으면 얘하고 얘가 같은 수예요. 같은 수를 나눗셈 하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에다 쓰면 안 되겠죠? 같은 수를 나눗셈 하면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요 1과 A 0제곱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A가 0이 아닐 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튼 예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대로 예습을 할 때는 이 설명대로 막 해석하려고 노력했을 건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처음 보는 거니까 이렇게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여러분들 플레이 되는 것을 스탑해놓고 스탑하는 거 예제하고 유제 문제를 먼저 풉니다. 12쪽까지. 그리고 나서 다음 계속 이어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네, 잘하셨죠? 자,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문제 풀고 지금 프린트로 하기 때문에 답지가 없죠. 아주 답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따로 카톡을 통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그거 보시고 채점 여러분들 좀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단원 지수의 확장입니다. 자, 지수의 확장은 지금 현재 지수법칙 자체가 자연수였잖아요. 근데 이 자연수의 지수법칙을 정수로 확장하고 그 다음 유리수로 확장하고 그 다음 실수까지 확장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참고로 이 지수법칙은 실수까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아까 지수의 합, 지수의 곱, 지수의 차 이거 있었잖아요. 요것을 실수인 지수법칙에서도 다 적용 가능하더라. 예? 이거를 차례차례 배워나가자는 건데요. 오늘은 세부적인 증명하는 건 생략할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시험을 임박했을 때 그때 다시 차근차근 증명을 하나하나 보여줄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수법칙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수법칙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써먹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 다음에 증명이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순서를 좀 바꿨어요. 네, 먼저 자 지수가 정수일 때, 자 0 또는 음의 정수,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0제곱도 1이고요. 276의 0제곱도 그냥 1이에요. 네. 그러니까 0의 0제곱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과생들만
미적분할 때 약간 극한 개념을 써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살짝 초월함수 입장에서 좀 보긴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0의 영접이란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나중에 가서 0의 영접은 없어요. 그냥 극한값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자, 여하튼 0이 아닌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라는 거고 자, 지수가 음수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밑을 역수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분의 1의 n제곱인 거예요. 그것을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수가 정수일 때 본 거죠? 지수의 합. 그 다음 지수의 곱. 그 다음 지수의 차. 지수의 분배는 뭐 뻔한 거니까. 자, 왜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지 밑에 설명에 이렇게 증명이 나와 있어요. 증명이. 여러분들 그냥 꼼꼼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증명을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증명은 숙달한 다음에 증명 과정을 거치자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서술형 문제 돼요. 그리고 서술형이 굳이 안 된다 그러면 블랭크 문제로 냅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잘 꼭 보시고요. 자, 여기에 뭐 참고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란에 뭐예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그 A하고 B가 뭐죠? 미친 거예요, 미. 네? 그죠? 미치 0이 아닐 때라는 것들이 이게 성립하더라 이거죠. 여하튼 여러분들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별표. 요거 어차피 할 수 있어 합니다. 어차피. 응?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념하기 문제가 있네요. 자, 2의 0제곱 얼마죠? 1인 거죠. 3의 마이너스 2제곱? 아, 얘는 3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네요. 얘는 역수치하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를 역수치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걔를 뭐 하는 거예요? 세제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수의 마이너스는 이 밑에 부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수의 마이너스는 밑에 부호가 아니고 밑에 역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뭐죠? 2에, 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그냥 2에 얘하고 1을 그냥 더하는 거죠. 2의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두 개 빼는 거죠.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0제곱이니까 1이겠죠. 그죠? 자, 요거 이렇게 볼까요? 얘는 A의 마이너스 2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B의 뭐죠?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러니까 A의 제곱, B 6제곱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는 거고. 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아까 거듭제곱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n제곱분의 m, 얘는 이렇게 봐라 이거죠. 얘는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고 얘를 이렇게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조한 건 그거죠.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지수의 합, 지수의 곱, 지수의 차. 여기도 내려가 보면 나와 있죠. 증명이 써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써 있어요. 별표 쳐놓고 하세요. 그 다음 지수 법칙에서는 밑 A하고 B를 뭐래요? 양수래요. 그죠? 여기는 유리수 지수 법칙을 유리수까지 확장하면 밑이 양수가 돼야 한다. 아까 정수에서는 뭐였죠? 0이 아니었었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양수냐? 이유가 뭐냐면 유리수를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 거듭제곱이거든요. 이런 거듭제곱이란 말이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죠. 홀수 제곱기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홀수 홀수일 때 음수 제곱기는 다 가능하죠. 무조건 실수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충분히 가능한데 얘를 음수 지수의 3분의 1 제곱으로 쓰고 나서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기 써 있네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2. 좀 확대해 볼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의 2 곱하기 2분의 가능하죠? 근데 얘는 곱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근데 마이너스 2의 제곱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뭐죠? 4잖아요.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또 지수 곱이니까 2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2하고 2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같대네. 그죠? 모순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잘못됐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지수의 곱이 있죠. 지수의 곱 a의 mn제곱은 a의 m제곱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이러한 발레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래서 밑이 음수이면 지수 법칙을 막 쓰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밑이 음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수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지수 법칙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차례차례 거듭제곱 해가지고. 뒤에 틀림없이 그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3의 2분의 1제곱, 이거 뭐죠? 루트 3인 거죠. 0.5라는 것은 2분의 1이니까 루트 2인 거죠. 얘는 뭐죠? 8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소인수분 하라고 그랬죠?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2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이니까 결국 3 약분돼서 2의 제곱 4 나오는 거죠. 16은 2의 4제곱. 0.75는 4분의 3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8 나온다 이거죠. 오케이? 자, 4번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가 실수일 때. 똑같아요. 실수일 때 밑을도 양수로 놓고요. 지수의 합, 지수의 곱, 지수의 차. 유일하게 지수가 실수일 때요. 증명이 없어요. 증명 안 해요. 고등학교 과정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극한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멘트가 써 있죠.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 받아들여. 이렇게. 그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지수 범위의 미체 조건은 표로 나타내면 이러다. 자연수. 밑은 자연수일 때는 모든 실수. 정수는 0 안 돼. 유리수는 양수. 실수도 양수야. 그러니까 자연수일 때만 모든 실수고요. 나머지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정수일 때는 0이 아니다. 유리수와 실수는 양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막 쓰려면 밑이 양수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양수이면 이게 다 공통 부분이잖아요. 공통. 그러니까 밑이 양수이면 다 좋다. 이거죠. 밑이 양수이면. 자, 무엄마 쩔지 맙시다. 2에 이거 2에 이거 뭐죠? 합이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8은 2루트 3이 2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에 3루트 2 끝이에요. 그다음 얘 3의 루트 3 빼기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잖아요. 3의 제곱이면 이거 약분시켜서 루트 27인 거죠. 그래서 얘는 3의 루트 27, 3루트 3이잖아요. 마이너스 2루트 3인 거네요. 이렇게 써도 되고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3의 2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얘는 6의 루트 6, 루트 2니까 6의 루트 2분의 루트 6. 약분시키면 6의 루트 3인 거죠. 자, 얘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3의 제곱. 2 곱하면 2의 루트 12.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2의 루트 12니까 3의 제곱 9가 나오고요. 2의 2루트 3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면 더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또 더 계산할 수도 없어요. 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6제곱 나누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다 지수법칙 쓰면 돼요. 소인수분해 이용하고.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해 이 거듭제곱 먼저 해줘야겠죠? 얘하고 얘를 곱하면 2의 마이너스 9제곱인가요? 약분하고 그 다음 나누기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예.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인가요? 거기에 2분의 3이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이겠네요. 그죠? 아, 그럼 됐네요. 2에 얘는 마이너스 3 곱셈이니까 더하기 얘하고 얘는 빼면 되죠? 빼니까 뭐죠?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네요. 그래서 64분의 1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얘 마이너스 3의 4제곱 음수지수잖아요. 얘네 둘이 먼저 곱한다? 아니다 이거죠. 음수지수는 거듭 지수법칙을 쓰지 말고 차례차례 계산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차례차례 계산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4제곱하면 얼마죠? 81이죠. 그러니까 3의 4제곱 되는 거죠. 샥 바뀌었어요, 양수로. 마이너스. 얘는 2에 3루트 2 플러스 1. 나누기잖아요? 위치 2요? 나누기 쓸게요. 2에 3제곱이니까 3루트 2 더하기 3이겠네요? 예, 쓰면 돼요. 얘하고 얘는 3의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에 3루트 2 더하기 1 나누기니까 빼기 3루트 2 더하기 3이겠네요. 그래서 3의 제곱은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 3루트 2, 3루트 2가 소거되고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인가요? 아, 그래서 9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네. A 있습니다. 다 밑에 A밖에 없어서. 2제곱, 3분의 1제곱, 3분의 2제곱, 곱하기, 더하기, 6제곱근, 6분의 1, 나누기, 빼기, 4분의 3제곱. 이거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A에 12분의 4 곱하니까 8, 2 곱하니까 2, 3 곱하니까 9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A의 10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 얘. 자, A자리하고 B자리 하면 되겠네요. A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2분의 1, 3분의 1, 6분의 2, 2제곱, 2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그 다음 B,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1제곱, 4분의 1제곱, 그 다음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12분의 1제곱. 곱하기 B. 3제곱, 2분의 1제곱, 2분의 3제곱, 또 3분의 1.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 2분의 1제곱. 플러스 2, 4, 4분의 2,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래서 A는 얘가 12분의 5죠. B에 얘가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6분의 4, 3분의 2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의 12분의 5제곱, B의 3분의 2제곱이 되더라. 이거죠. 지수법칙, 이런 지수법칙을 쓰는데 막 이 짜잘한 계산, 암산, 이 짜잘한 숫자들 있잖아. 이걸 계속 쓰면은 틀리기 더 쉬워요. 그냥 암산하는 게 낫지. 밑에 보세요. 설명. 복잡한 거듭제곱. 얘는 이거임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계산하라 이거죠. 다음 예제 3번입니다. 자, 예제 3번도 뭐 이거 본 것 같지 않아요? 얘하고 얘 이게 두 배씩 넘어가는 거. 네? 자, A에 4분의 1제곱을 X로 보고요. B의 4분의 1제곱을 Y로 보세요. 그럼 얘는 X-Y
x 플러스 y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얘를 제곱하면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 두 개 하면 x제곱 빼기 y제곱이죠?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x의 4제곱 빼기 y의 4제곱. 그래서 그 4제곱하면 x를 4제곱하면 a 나오고 y를 4제곱하면 b 빼기 b가 나오는 거죠. 간단히 치환하면 돼요. 이렇게. 네? 요 방법이 잘 눈에 안 보이면 치환하면 돼요. 여기 써있네요. 치환하는 거. 자, 얘도 a의 3분의 1 있죠? 얘를 x로 보고 b의 3분의 y로 봐봐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처음 할 때는 치환을 하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치환하지 않고도 풀 수 있도록 눈에 익히세요. 치환이라는 과정은 문제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방법이긴 하지만 의외로 실전에서는 시간을 소요되게끔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약간의 필요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 과정도 생략할 수 있도록 내가 연습을 해야 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마 이거 뭐죠 이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곱셈 공식이죠. 그것을 또 한 번 더 여기서 또 써먹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이다. 다음 시구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얘하고 얘 요 둘이 서로 역수관계예요. 왜? 곱하면 1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a의 2분의 1제곱을 숫자가 a의 2분의 1제곱을 x로 나와요. 그러면 요 주어진 가정은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먹었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 빼기 2, 7인 거죠. 그 다음 얘는 뭘 구하는 거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a가 1보다 크대요. a가 1보다 크면 이것도 1보다 큰 거죠. 그럼 x가 1보다 크대. x가 1보다 크면 x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틀림없이 양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바로 계산 못하니까 일단 뭐부터 하자? 제곱부터 하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더라. 그래서 얘는 9 빼기 4가 5다. 그러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루트 5다 이거죠. 오케이? 아니 x 더하기 x분의 1이 3 맞지 않았어요? 근데 x 더하기 x분의 1. 아, 잘못 썼군요. 네, 선생님이 이걸 잘못 썼네요. 요식 자체를 잘못 썼네요. 이런 얘는 뭐 본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물어본 거죠? 이런 죄송합니다.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x 빼기 x분의 1인 거죠? x 더하기 x분의 1은 아까 7로 나왔고요. 이거 방금 했는데 줘버렸네요. 아이 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는 9 빼기 4, 5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란 얘기죠? 얘는 루트 5란 얘기인가요? 3이죠, 이거. 여기. 이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얼마다? 3 루트 5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수해버렸네요. 네, 여하튼 이렇더라. 그래서 이것도 치환을 이용하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치환은 시간을 좀 먹는 방법일 수 있다. 치환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뭐란 얘기예요? 익혀라 이거죠. 내 눈에 익혀라.
자, 다음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 자, a의 제곱, 2x제곱이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조건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읽냐면, a의 짝수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짝수지수가 3이라고 나한테 알려줬구나. 나와라는 것은 ax, a의 마이너스 x, a의 x제곱의 개수가 다 홀수예요. 얘도 다 홀수죠. 그러니까 짝수로 만들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일 때는 무엇을 곱하냐면 요거 있죠, 요거. 화면이 또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요거를 2를 만들도록 하세요. 얘를 뭘 만들어라? 1 되게 만들어라. 그럼 얘를 1 되게 만들려면요. 여기다 이거 곱하면 돼요. AX제곱을. 오케이?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AX제곱을 다 곱해라. 그러면 요 전체 의식은 여기에 얘를 곱하면 A의 2X제곱 되고 여기에 얘를 곱하면 1 나오겠죠? 자, 요 놈의 여기 곱하면 똑같이 A의 2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1, 4, 3 빼기 1, 2 해서 약분해서 2분의 1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뭘 곱할까요? 당연히 똑같이 AX제곱 곱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은 A의 2X제곱 플러스 1, A의 4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그죠?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그래서 대입하면 얘는 3 플러스 1, 얘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얘는 요거 있죠. 요 놈의 역수죠. 얘는 2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번분수 3 곱하면 3, 9, 27 빼기 1 얘는 3, 4, 12인가요? 그래서 12분의 26 약분했더니 6분의 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냐 뭐냐 우리는 지수를 확장하면서 지수법칙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계속 숙달을 하는 거예요. 눈에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좀 시간상 좀 빨리빨리 진행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연습하면서 숙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뒤에 나와 있는 다음 단원에는 로그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빨리 익혀져요.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마지막 예제인데요. 자, 예제 6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1.2 a제곱이 10이고 0.012의 b제곱이 10이래요. 이때 이걸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자, 밑에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것인 경우는 이걸 이용하래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세요. a의 x제곱이 k래요. 이게 성립하는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밑은 다 양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좌변은 x와 x분의 1제곱이니까 a가 되고요. 우변은 kx분의 1제곱이 돼요. 그죠? 자, 다시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줍니다. a의 x제곱이 k예요. a의 x제곱에다가도 x분의 1제곱을 하고 k에다가도 x분의 1제곱을 해요. 그러면 a는 k의 x분의 1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좌변에 있는 x가 지수 말하는 거예요. 좌변에 있는 지수 x가 우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변으로 뿅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넘어간다? 역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역수로. 그래서 a의 x제곱이 b의 y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는 bx분의 y제곱도 되고요.
A의 Y분의 X는요, B가 되기도 해요. 이게 다 돼요, 이게. A, B가 양수일 때. 밑이 양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를 상대편 변으로 이양 개념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양 넘길 때는 역수로 넘겨라. 우리가 통상 항을 이양할 때는 덧셈과 뺄셈을 이양할 때는 부호를 바꾸잖아요. 곱셈과 나눗셈을 넘길 때는 역수를 곱하거나 뭐 역수를 나누잖아요. 지수는 역수를 취해서 보내주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다시 쳐다보세요 이거. 구하라는 건 얘잖아요. A분의 1, B분의 1. 여기에서 A제곱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A분의 1을 구하라니까 여기 있는 A가 반대편으로 뭐 됐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어졌다니 뭘 넘어져? 넘어갔다는 얘기겠죠. B분의 1도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B가 상대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니 조건을 바꾸자. 어떻게? 요렇게. 1.2는 10의 2분의 1제곱이고 0.012는 뭐야 숫자가 012는 10의 b분의 1제곱이다. 그런데 문제는 a분의 1제곱 빼기 b분의 1제곱이니까 a분의 1과 b분의 1을 빼래. 지수를 빼래. 지수를 빼면 밑은 뭐 해야죠? 그렇죠. 나눠야죠. 나눗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눗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눗셈 하면 얘는 0.012, 1.2면 얘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1인가요? 하나, 둘, 셋. 얘는 하나. 그죠? 그리고 얘는 10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잠깐, 또 이런 실수를. 잘못됐죠? 왜 그러죠? 나눗셈도 못하네요, 이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100인 거죠, 100. 더한지 악었네요.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y제곱, z제곱인데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x분의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2x제곱, 3의 y제곱, 6의 z제곱을 k라고 둬서 2라는 것은 k의 x분의 1, 3이라는 것은 k의 y분의 1, 6이라는 것은 k의 z분의 1로 쳐다보자. 그래놓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니까 결국 얘하고 얘는 뭐 했어요? 더했잖아요. 더했으니까 얘네 둘은 곱하란 얘기겠죠? 그 다음 얘는 뺐잖아요. 그러면 요 놈은 뭐 하란 얘기죠? 저 나누란 얘기죠. 아, 그래서 요것이 되려면 얘는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의 z분의 1이 되는 거고 결국 얘는 2 곱하기 3 나누기 6이란 얘기죠. 그죠? 얼마? 1인 거죠, 1. 그래서 요 값은 1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1은 얘가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k의 이 거듭제곱 1이니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의 연산이 덧셈이니까 밑은 곱하고 뺄셈이니까 밑은 나누고 이렇게 하란 얘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들은 잠시 멈춤하시고 이제 뭐 하죠? 유제 문제를 풀어야죠.
그죠? 맞아. 유제 문제를 23쪽까지, 편주까지 유제 문제를 푸시고, 선생님이 얘기한 시간에 다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봐요.